우리는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산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실제는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 전기화학적 신호들로 이루어진 낯선 언어로 작성된다. 방대한 신경 연결망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당신의 이야기로, 곧 당신의 사적인 세계 경험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당신이 손에 쥔 이 책의 촉감으로, 방 안의 빛으로, 장미꽃 향기로, 타인들의 목소리로 말이다. 한층 더 기이한 것은 모든 각각의 뇌가 약간씩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할 경우 목격자들의 뇌들은 제각각 다른 주관적 경험을 한다.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인간 뇌는 70억 개이므로 단일한 실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뇌는 나름의 진실을 품고 산다. 그럼 실제란 무엇일까? 실제란 오직 당신만 볼 수 있고 당신이 꺼버릴 수 없는 텔레비전 쇼와 같다. 다행히 그 쇼는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롭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편집되고 제공되는 개인용 방송이다. 뇌는 이야기를 내놓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뇌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믿는다. 자신의 뇌가 실제를 어떻게 서술하든 간에 그 실제를 받아들인다. 오늘의 문장은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에서 가져왔습니다. 뇌과학 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뇌가 수수께끼인 이상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의미도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뇌를 잘 활용하여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이번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는 내부 모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글먼 교수는 유명한 감옥섬 엘커트레즈에서 구멍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감방을 방문합니다. 구멍은 가로와 세로가 대략 3m이고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신락 같은 빛조차 들지 않고 소리도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지요. 이런 곳에 여러 시간, 여러 날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일 동안 갇혀본 경험이 있는 로버트 루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캄캄한 구멍은 나쁜 곳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견뎌내지 못했죠. 거기에 갇혀서 이틀만 지내면 벽에 머리를 찢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아무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환경에 놓인 루크의 눈과 귀는 아무 입력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세계를 지어냅니다. 나는 이런저런 여행을 상상해요. 내가 자주 상상한 것은 연날리기였어요. 무척 현실적이었죠. 그것들 모두는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구멍에 갇혔던 또 다른 이는 빛 얼룩을 본 경험을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얼룩을 텔레비전 크기로 확장하여 시청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각 경험이 없는 환경에 처하자 몽상을 능가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현실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미지를 단지 상상한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눈을 비롯한 감각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도 나름의 실제를 산출합니다. 그 실제를 내부 모형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 구조에서 내부 모형의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머리의 앞쪽, 양 눈 사이에 있고 시각 피질은 머리의 뒤쪽에 있지요. 눈으로 본 정보는 시상을 통과하여 시각 피질로 이동합니다. 시상에서 시각 피질로 가는 연결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연결선,
곧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시상으로 가는 연결선이 1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각 경험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보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것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외부 정보를 받을 수 없어도 풍부한 시각 경험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있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는데도 총 천연색 세계가 펼쳐지지요. 구멍에 갇힌 루크의 감각들은 뇌에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내부 모형은 자유로운 상태로 해방되었고 방해받지 않고 더 생생한 광경과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뇌는 외부 데이터가 없어도 계속해서 나름의 광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가 사라져도 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뇌가 예측한 바는 시각 피질에 의해 시상으로 전달되고 시상은 그 예측들을 눈으로 받은 정보들과 비교하여 예측과 다를 경우 그 차이만 전달한다고 합니다. 차이를 감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부의 실제보다 내부의 실제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벼운 차이는 가볍게 뭉개지고 내부 모형에 있는 대로 이미 알던 것과 똑같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치환하여 차이를 최소화해 버리는 것이죠.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여긴다면 내부 모형만 견고해지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구멍처럼 외부에서 아예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혹은 눈으로 보지 않아야 더 실제 같은 실제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감각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극한의 몰입 상태나 명상 상태에 들 때 뇌는 큰 변화를 겪는다고 하지요. 익숙한 감각 정보들에서 자유로워진 뇌는 미지의 세계를 산출합니다. 반대로 예측하고 추측하고 계획하는 뇌는 아무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도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세계만을 산출하게 되지요. 삶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감각 정보를 찾는 것보다 감각 정보 자체를 닫는 것부터 우선 실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